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오늘도 숙제 내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들맨들스님 댓글 달아주셨네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부대 비용 합쳐서 1000에서 한 2500까지 SUV나 세단이나 한 대 구매 원하는데 지금 차는 액센트 디젤 깡통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풀옵션의 중형급 이상차를 보고 있습니다. 완전 가성비로 갈지 아니면 예산 다 써서 오래 탈 차를 고를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까지 고민 중인 차가 산타페 TM이나 소렌토, QM6, 말리부, 캡티바, 그랜저 IG, 가스 등등 보고 있습니다. 연간 주행거리는 평균 1만 5천 정도 타는 것 같고 정비성에서 외제차는 좀 부담스러워서 국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라디오님의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TMI 썬루프 달린 차 타보는 게 로망이랑 썬루프랑 이제 SUV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텝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차들 좀 보면 저한테 숙제 주신 분들, 이제 사연 올려주신 분들 대부분 조금 공통적으로 좀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금액에 비슷한 차들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는 거의 이제 구독자 이런 사연, 이런 중고차 추천 이런 영상만 올렸었는데요. 올렸던 영상들에 산타페 TM도 있고요. 소렌토도 있고 말리부도 있고 그랜저, 가스는 아니지만 그랜저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매물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QM6랑 캡티바 갈 거면 저는 저 같으면 소렌토랑 산타페 TM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가스차를 볼 건데요. 그랜저 차량을 제가 두 대를 갖고 왔거든요. 둘 다 3000cc 6기통 가스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량 차 하나를 더 갖고 왔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더 뉴 그랜저 IG 3.0 LPI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20년식에 15만 6천 킬로 탔습니다. 가격은 2,320만 원입니다. 4년 됐고요. 15만 6천 거의 한 16만 킬로 정도 탔는데 이러면 1년에 거진 한 4만 킬로 가까이 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시내 주행으로는 이런 킬로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차는 분명히 장거리 출퇴근 왕복 한두 시간 정도 거리를 쭉쭉 출퇴근하시면서 타신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이 차가 뭐 영업용 택시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험 이력 먼저 보시죠.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내차 피해 내역이 91만원, 55만원, 100만원 정도 이런 작은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금액까지 있는 게 오히려 조금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리어 팬더에 판금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뼈다구 안 먹었습니다.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유류비에 조금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 타시던 차량이 액센트 디젤, 정말 연비의 거의 끝판왕. 제가 타고 있는 BMW 520D보다 연비가 훨씬 좋고요. 아마 장거리로 가셨으면은 뭐 한 25km, 27km, 28km는 우습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급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유류비나 이런 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스차를 조금 보신 것 같아요.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비는 좋지 않습니다. 휘발유 차보다 연비는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연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로 약간 이렇게 조금 또이또이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가스차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3000cc 6기통 엔진에 고장이 잘 안 나는 걸로 유명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가격이 지금 2,320만 원인데요. 야, 지금 아무리 연식이 4년밖에 안 됐어도 16만 킬로 탄 거를 지금 2,320만 원이면 좀 너무 하지 않냐? 저는 그래도 말씀하셨던 2,500만 원 맥시멈 그 예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것도 갖고 와봤습니다. 16만 킬로라는 이 숫자만큼의 데미지가 이 차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뭐 대충 한 10만 킬로 내외,
10만 킬로 정도? 그 정도의 데미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식이 얼마 안 되고 이제 키로수가 많은 이런 차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있을 수 있다. 생각보다 차가 너무 멀쩡하고 거의 새 차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디자인은 보면 볼수록 더 이뻐지는 디자인이 있잖아요. 저는 이건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차가 약간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크죠. 이 버튼식 기어를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편하게 잘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신형 느낌이 좀 나죠. 페이스리프트지만. 그래서 꽤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도 들어가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라서 옵션도 아마 아주 좋을 겁니다. 뒷좌석 공간 굉장히 넓죠. 택시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차량이고요. 옵션을 바로 보시죠. 보시면 열선 핸들 있고요. 전동 트렁크에 LED 박혀 있습니다. 썬루프가 없네요.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다 들어가 있고요. 주차 감지 센서 앞뒤로 다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오토 라이트, 레인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고요.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되고 커튼 블라인드 뒷좌석 그 후방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앞뒤로 다 있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다 있습니다.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입니다. 단 썬루프가 빠져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이 썬루프를 꼭 원하셨잖아요. 썬루프 하나만 포기하신다면 완벽한 거의 풀옵션 차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시트는 제외하고요. 시트까지 만약에 뭐 이제 화이트 시트 이런 걸로 가려면 캘리그래피 등급까지 가야 되는데 전 그것까지는 조금 오바라고 생각되고, 썬루프가 이게 좀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있지만 1년에 그거를 뭐 한 3번 열까 말까인데, 그래도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썬루프가 갖고 있는데 안 여는 거랑 없어서 못 여는 거랑은 뭐 천지 차이다. 뭐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썬루프가 그래도 있는 게 더 좋긴 하죠. 근데 만약 혹시 다른 건 다 마음에 들고 썬루프만 혹시 포기하실 수 있다면 이 차가 굉장히 가성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차량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두 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그랜저 IG 3.0 LPI 프리미엄 스페셜 17년식에 87,000km 탔습니다. 가격은 1,999만원, 거의 2천만원이죠. 7년 됐고요. 87,000km, 한 9만 km 정도 탔다라고 하면 1년에 거의 뭐 한 10,000km 조금 더 탄 키로수가 굉장히 좋은 차인데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감가를 확실히 덜 맞았습니다. 거의 2천만원인데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키로수가 이거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돼도 그렇게 해서 감가를 한 3,400만원 더 때려 맞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저는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키로수가 적으면 모은 게 있긴 있겠죠. 일단 더 뉴 그랜저 IG로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 이전 그냥 일반 IG인데요. 이것도 기본적인 뼈다구 차체나 뭐 그런 건 비슷하고 외형이랑 실내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보험 이력 먼저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내차 피해 내역이 72만원, 66만원 이런 작은 금액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외판 교환이라도 혹시 있는지. 외판 교환도 없네요. 외판 교환이 없으면 뼈다구를 먹었을 수가 없습니다.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차량이 전 그랜저 IG가 참 가성비가 좋은 편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화이트 색상이고요. 디자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뉴 그랜저 IG보다 그냥 그랜저 IG의 디자인이 더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실내는 약간 브라운 시트죠. 뭐 이런 거 나쁘지 않. 이 정도 브라운 시트는 뭐 관리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있고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실내 뭐 디지털 계기판 아니지만 뭐 전혀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그랜저 차량을 하나 갖고 왔었는데요.
뒷좌석 똑같이 굉장히 넓고요. 옵션이 프리미엄 스페셜이라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을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말씀하셨던 이 썬루프 때문인데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꼭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해서 이 차량을 갖고 왔는데요. LPG 차량의 단점은 바로 이거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다가 막 큰 유모차나 이런 거를 싣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네, 옵션을 한번 볼까요? 열선 핸들 있고요. 전동 트렁크 없고 LED 램프가 안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썬루프는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는 없고 후측방 경보는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감지 센서 앞뒤로 다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 없고요. 오토 에어컨, 오토 라이트, 레인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들어가 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 스마트 크루즈 아니고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되고요. 열선 시트는 앞뒤로 다 있고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도 다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풀옵션의 기준이 사람마다 솔직히 좀 다른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야 되고 스마트 크루즈도 돼야 되고 360도 어라운드 뷰도 있어야 되고 차선 이탈 경보도 있어야 된다. 전동 트렁크도 그리고 LED도 박혀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이 차량은 풀옵션이 아니겠죠. 하지만 저의 기준으로는 이 차량도 거의 풀옵션입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열선 핸들, 그리고 이제 저거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에어컨,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앞뒤로 다 있죠. 그리고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썬루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이 차도 풀옵션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차는 말씀해 주신 대로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다른 옵션들 LED나 전동 트렁크,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게 상관없으시다라고 하면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이 차량 가격이 한 2천만원 정도인데요. 한 300만원 정도 더 저렴하죠. 좀 전에 보셨던 차량이랑. 이 차가 조금 더 가성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랜저 차량은 이렇게 두 개로 봤고요. 마지막 저의 픽인데요. 차량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죠. 마지막 차량입니다. 현대 LF 소나타 2.0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이고요. 16년식에 15만 킬로 탔습니다. 가격은 1290만 원입니다. 갑자기 뭐 생뚱맞게 뭔 LF 소나타냐? 저는 이 가성비로 따졌을 때 이거보다 좋은 차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대 뿐만 아니라 3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분들, 이제 좀 중형차를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차입니다. 국산차 중에서는요. 보험 이력 먼저 보시죠.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용도 이력 없고 내차 피해 내역이 아예 없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외판 교환도 없겠죠. 외판 교환이 없으면 뼈다구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차량은 너무나 많이 팔린 차고, 이 차보다 정비성이나 이런 게 유지, 보수, 수리 이거보다 편한 차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이 1290이면 거의 1300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되거든요. LF 소나타 치고 가격이 싼 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연식도 좀 좋은 편이고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에 거기다가 이 차량은 뭐 얼핏 봐도 아시겠지만 썬루프 있죠? 완전 풀옵션 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프리미엄들이 겹쳐서 이 정도 가격이 책정된 건데, 그럼 너무 가성비가 안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은 게요. 이 차를 마음껏 타시다가 나중에 처분하실 일도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차 만약에 구매하시면 처분을 하셔도 감가를 정말 안 맞는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손해를 아마 많이 안 보실 거고요.
그랜저보다 가성비적인 걸로 따지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 차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너무 단정하고 너무 좋죠. 휠도 너무 이쁘고요. 색상도 좋아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흰색에 너무 단정하고, 실내도 정말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고요. 옵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이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이 차량의 뒷좌석 공간은 진짜 웬만한 대형차, 수입 대형 세단 못지않게 공간이 좋을 겁니다. 전에 타셨던 차가 액센트 디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차만 타셔도 정말 좋은 승차감과 주행 성능과 그리고 실내 공간 그리고 옵션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비닐도 안 뜯었죠. 옵션을 한번 보시죠. 풀옵션 차량이라고 적혀 있네요.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옵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없네요. HID 램프에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고요. 주차 감지 센서는 앞뒤로 다 있고, 오토 에어컨에 오토 라이트, 레인 센서는 없네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고요.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커튼 블라인드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는 앞뒤로 다 있고,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거의 풀옵션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이 차를 타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 거냐면, 제가 감히 해보건데 1300만 원을 주고 이 차를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와, 이 차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앞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차를 살 수 있을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보여드린 더 뉴 그랜저 IG, 이 모두 다 좋은 차고 다 좋은데,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이 차가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돈을 이만큼 세이브를 해주잖아요. 하지만 돈을 이만큼 세이브 하면서도 같은 차급의, 비슷한 차급의 그런 걸 모두 승차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공간 빠지는 거 하나도 없고, 수리비 정비비 그랜저도 충분히 겁날 게 별로 없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겁날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만능 육각형 차량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라면 돈을 좀 세이브하고 이 차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 차를 타더라도 이 그랜저 차량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길게 오래오래 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